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기본적으로 이 몸에서,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전부 다 이 물질 대사라는 이름으로 불러. 이게 대사작용 뭐 이런 거 하잖아. 좀 한자라서 바로 다가오진 않지만 이 개념을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이 물질 대사에서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이 효소의 역할이 있는데 얘가 에너지하고 상관이 있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액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에너지라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에너지에 관여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는 아무튼 효소가 반드시 관여한다. 두 번째는 에너지가 반드시 왔다 갔다 한다.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생긴다, 이런 얘기야. 여기 밑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효소가 관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출입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고, 기본적으로 뭐 전에 얘기했잖아. 식물세포 같으면은 광합성하는 엽록체가 있잖아, 그지? 엽록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는 엽록체는 무슨 역할을 해?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광합성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지? 에너지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부산물로 그 산소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거를 이런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광합성이라는 활동을 할 때 이 여기에는 반드시 효소가 들어간다 이거지. 이때는 어떤 효소가 들어가느냐? 잘 알다시피 바로 엽록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쓰이는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엽록소라고 불러주는 거지. 이 소자가 효소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때는 에너지를 빛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빛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런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때 지금 엽록소라는 효소가 지금 관여했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관여를 했지. 에너지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출입한다 라는 말이 이런 말이야.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 조금 전에 광합성 얘기를 했는데 이 광합성 여기 있네. 광합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뭐 사실은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그러니까 광합성이 예전에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광합성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탄소 동화작용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둬야 돼. 탄소 동화작용. 여기서 동화라는 말이 나오지. 이렇게 동화는 뭐냐면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바꿔주는 그 과정, 이런 화학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광합성은 탄소가 들어가니까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냥 불러주는 것뿐이야. 어쨌든 이런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동화작용의 반대는 뭐냐? 반대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화작용의 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뭐 분리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분리하다. 따라서 반대로 얘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꿔주는 그런 작용이다. 아니, 그런 과정이다. 옆에 정리해 볼게. 얘는 동화작용, 얘는 이화작용. 왜냐면 저분자에서 고분자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반대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 쪼개는 과정, 분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얘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동화작용을 하려면 뭐 아까 대표적인 게 동화작용이 광합성이라고 했잖아. 이 동화작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를 그러니까 광합성에서도 아까 봤지만 광합성이라는 거 하려면 외부로부터 빛을 받아야 돼. 빛이 뭐냐? 빛이 에너지지.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이거를 흡열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지? 열을 열이 에너지니까 이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해주는 거야.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이거는 에너지 열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얘는 뭐야?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하면 발열 반응. 잘못 눌러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 되냐면,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는 처음에 그 반응 전의 에너지, 반응 전의 물질들을 반응물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 전의 에너지보다 반응이라는, 그러니까 이 동화작용이라는, 예를 들면 광합성 같은 이 광합성이 일어나기 전후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광합성 후의 에너지, 즉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이걸 그래프로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예를 들면 광합성을 예를 들어보면 에너지의, 그러니까 광합성을 예를 들어보면 CO2가 필요하지. CO2 이거하고 물이 필요하지. 그래서 얘네들 반응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좀 낮은데 외부로부터 빛이라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얘가 포도당과 그 다음에 부산물로 산소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성된 물질,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분자로 보면은 얘가 저분자였고 그 다음에 얘는 고분자여서, 포도당은 굉장히 분자량이 180이나 되는 고분자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바꿔가는 도중에 빛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했고,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흡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흡열. 그러면 반응 전에 이 저분자 물질들의 에너지가 이만큼이라면 반응 후에 생성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 돼. 에너지를 이만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뭐냐면 동화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지. 물론 이런 예는 광합성뿐만이 아니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저분자야. 분자량이 좀 작아.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가지고 이런 걸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앞에 단원에서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결합이라고 했는데 이 결합을 해가지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합성시켜서 고분자인 단백질을 만들어 가는데 이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해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동화작용을 하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핵산이라는 것도 합성해야 돼. 핵산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누클리어 엑시드잖아, 그지? 이거를 대표적인 게 DNA가 있지. DNA를 합성해야 된다. RNA도 있고, 그지? 자, 이화작용은 반대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포도당이라는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보통 이 광합성 반대로 하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제 사용하잖아.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뭐가 되냐면 얘를 다시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지 뭐 기본적으로는 광합성의 반대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다 보면 반응물은 이거는 지금 그 고분자 물질이고, 그지? 포도당은 고분자, CO2하고 물 이런 건 저분자야. 분자량이 적은 거야. 이때 에너지를 열로 방출한다. 열을 내놓는 작용을 해. 그래서 이거를 발열이라고 하는 거지. 열을 방출한다. 우리가 이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고 이 열을 방출함으로써 우리가 체온도 유지하고 뭐 이런 거지. 그지? 자,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세포 호흡인데 세포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포도당을 합치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거를 쪼개는 거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 이것도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다. 그러니까 분해한다 그러면은 이화작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뭐 한 번만 더 보면 포도당은 고분자야. 이거 포도당을 가지고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려면 이때 이렇게 되면서 뭐가 냐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 지금 이런 거야. 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서 이거를 발열이라고 한다고 했지. 발열 과정, 발열 반응이라고 해. 이거가 기본적으로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인데 지금 눈치챘겠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계속 에너지 열을 흡수하고 열을 방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효소가 여기에 개입을 해야 돼. 엽록소 또는 우리가 보통 이런 뭐 아밀레이즈 알지? 그 아밀레이즈도 효소야. 그다음에 뭐 카탈레이스 이것도 효소고 뭐 또 뭐냐 펩신 뭐 이런 것도 다 효소인데 여기에 지금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가는데 뭐 펩신이라는 그 효소가 쓰이는 거고 포도당을 분해하는 데는 여기에는 여기에 맞는 효소들이 다시 쓰이는 거지. 그치? 자, 이거를 이제 효소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 금방 얘기했던 이 효소는 이게 없으면 생명체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 효소가. 그래서 효소는 아주 중요하지. 얘가 왜 그럼 어떻게 그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과 관련이 있느냐? 얘는 화학 반응을 직접 하는 건 아니야. 중요해 이건. 화학 반응을 이게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소모하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뭐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지 않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촉매 중에서도 생체 촉매라고 불러주자 이거지. 촉매야. 효소는 촉매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자기가 막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반응하고 그런 애는 아닌데, 그러면 뭘 해주는 거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촉매다.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 처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너지가 이제 활성화, 처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야. 밑에 그래프를 볼게. 효소가 만약에 없다면 처음에 반응하는 게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어. 생성되는 게 이만큼이었어. 얘는 지금 그 열을 이만큼 방출하겠네. 이거는 발열 반응인 거지. 써 있다. 발열 반응에서는 효소가 없다면 이 반응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예를 들면 왜 이런 거 있잖아. H2O, H2 좋아. 수소하고 산소하고 가만히 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냥 그 어떤 병 안에다가 수소하고 막 산소를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얘가 막 반응이 막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놔두면 저절로 스스로 얘가 물이 되지는 않아. 물이 된다라는 거는 반응이 된다라는 건데 이 반응이 저절로 스스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스스로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외부에서 에너지 더 추가해 줘야 되는 거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만 가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액티베이션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 반응이 그러면 이제 이 활성화 에너지가 사실 효소가 만약에 없다면 얘가 이만큼을 가해줘야 돼. 이만큼을 효소가 없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그러면 이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더 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더 큰 에너지를 공급받을 확률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상대적으로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효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효소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역할을 해버려. 이 반응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를 확 낮춰버리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려. 낮추면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만 에너지가 있어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비교적 잘 일어나게 한다 이거지.
이래. 이거를 이런 개념이야. 효소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흡열 반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흡열, 그러니까 열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라고 했지. 단백질 합성도 마찬가지고, 핵산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사실은 아까 대표적인 예가 그 수소하고 산소하고 그냥 놔두면 물이 되느냐? 그러진 않지. 하지만 여기다가 어떤 다른 촉매 역할을 하는 애를 넣어주면, 원래는 그 생성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라고 하면 놔둔다고 그냥 얘가 반응물이 알아서 생성물이 되지는 않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이런 에너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적잖아, 그지? 그래서 효소를 넣어주면 효소가 이만큼으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린다. 그러면 얘가 반응이 아까보다 이만큼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까보다는 비교적 잘 일어난다, 이런 거지. 물을 예를 들면 H2O를 얘를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가 된다고 했는데, 물이 가만히 놔뒀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일은 거의 없거든. 불가능하거든. 왜냐면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하지만 여기다가 백금,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거, 백금을 넣어주면 백금이 얘를 막 정말 반응을 자기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고 산소로 분리해낸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때 백금을 촉매라고 한다는 거지. 촉매. 그래서 이 촉매 역할을 이제 우리 생명체 안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촉매가 있는데, 이 촉매를 이 촉매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이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효소라는 거지. 여기 5번이야. 활성화 에너지지, 그지?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절로 일어나진 않아.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넘겨주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지. 효소는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다, 그지? 그게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는 당연히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한 거였어. 근데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하지만 반응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지, 여기에 그 반응물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 반응물의 에너지, 여기서는 그 여기지. 반응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반응열. 얘는 기본적인 여기 써 있지만, 쓰려고 했더니 다 써 있네. 좋네.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기본적으로는 반응물하고 생성물 에너지 차이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반응열이라고 불러. 반응열은 뭐다? 반응열은 다른 게 아니고 효소하고 상관이 없는 열이라고 했어. 그냥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얘는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하고만 상관이 있는 애다. 반응열하고는 상관이 없다. 헷갈리니까 문제가 자주 나오지. 그치? 세포 호흡은 결국에는 그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결합. 근데 산소와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그 속도에 따라서 그 느리게
결합하는 거를 아주 느리게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녹슨다라고 표현하고 조금 빠르게 결합하는 거를 연소라고 하고 아주 빠르게 결합하는 거를 우리가 폭발이라고 부르거든. 아주 빠르게 하면. 근데 이 연소도 빠르게 반응하는 거긴 하지만 세포호흡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야. 세포호흡도 산소와 결합하는 거고 연소도 산소와 결합하는 거고. 둘의 차이점 뭐냐?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효소가 결합하느냐 안 하느냐. 효소가 관여한다. 얘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연소는. 그 다음에 이 호흡은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낮은 온도에서도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36도에서 37도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온도 정도에서도 이 호흡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연소는 태워야 되니까, 그치? 높은 온도에서만 가능하다.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보이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는 게 바로 세포호흡인데 연소는 순간적으로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차이가 느껴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래프 옆에 밑에 그림을 보면 이 포도당이라고 하면 포도당을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해서 이 CO2하고 H2O 즉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좀 일하고 있다는 거야. 천천히. 그리고 연소는 한 번에 그냥 포도당을 태워버리면 한 번에 확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포도당이 똑같은 양이라면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 이거야. 크기는 같다. 다만 단계적으로 조금씩 뿜어내느냐. 여기서 에너지는 열이 나오는 거지. 열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지. 열이 나온다. 근데 반응물 포도당을 한 번에 태우면은 얘가 에너지가 팍 나오지만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나오지만 이 에너지 차이는 같다. 에너지 양은 같다라는 거야. 이게 호흡과 연소이다. 여기에 지금 아까 빼먹을 뻔했는데 빠뜨릴 뻔했는데 효소가 관여하는데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나의 효소만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 이 에너지는 대부분 사실 이제 이거가 가장 기본이니까 이거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좀 해볼게. 효소가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이번 단어는 지금 효소를 하는 단어니까 효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질이 뭐냐면 효소의 주 성분은 뭐냐면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단백질이라는 거는 이따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열에 약한 특성이 있어. 단백질이니까. 그리고 고기 구우면 고기 색깔도 변하고 냄새도 맛있는 냄새 나지만 냄새도 변하고 막 그런 거잖아. 열에 약한 게 단백질이야. 열이 약하다는 거는 파괴도 잘 일어나고 변성도 잘 일어나고. 아무튼 중요한 건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 이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DNA가 레시피를 제공하면 리보솜에서 합성된다고 했지. 그지?
유전 정보를 DNA로부터 받아가지고 리보솜에서 합성하지. 리보솜에서 합성해가지고 어디로 보내? 합성해서 소포체로 운반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골지체라는 곳으로 보내면 여기서 외부로 빼내주는 거지. 얘가 기억나지? 앞단원에서 했던 거. 효소는 반응물하고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temporarily.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고 결합해가지고 뭐가 오냐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 다음에 이 활성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면 그러면 다시 분리가 되고 이 분리된 놈은 다시 다른 놈하고 또 반응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결합했다가 반응 후에는 뭐가 되냐면 반응 후에는 다시 분리해서 다른 반응물하고 다시 결합. 그래서 소모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지금 다른 효소는 이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소모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기 밑에도 나와 있네. 중요하다. 효소는 반응에서 소모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중요하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해.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아주 특이하게 효소의 모양새는 다 달라가지고 그거가 들어맞는 놈이 따로 있다는 거야. 따로 있다.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기질과만 결합한다. 이거를 이렇게 결합한 놈을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복합체를 형성한 다음에 하고 나서 촉매작용을 하는 거야. 하고 촉매작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효소가 모양이 여기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양이 딱 한 가지. 효소의 모양은 딱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기질이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 포도당이라고 할게. 포도당이 아니고 녹말이라고 해야 돼. 녹말. 녹말이라고 하면 이 녹말에 맞는 이런 기질에 맞는 효소가 있다. 그게 뭐냐면 아밀레이즈라는 거야. 아밀레이즈라는 효소가 이 녹말하고만 결합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애하고는 그러니까 얘가 녹말이나 포도당하고 관련된 놈이 있으면 펩신은 단백질하고 상관 있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 펩신이 이 녹말하고 결합한 일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모양이 나왔는데 이런 모양이 오면은 지금 이런 모양이 온 거하고 딱 봐도 비교가 되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딱 들어맞을 수 있으니까 이 복합체를 만든다. 이 복합체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얘가 이런 모양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합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를 선택적이라고 하지. 그지? 선택적 뭐라고 할까? 선택적으로 들어맞는다. 뭐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데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얘가 이제 그러니까 효소하고 기질하고 복합체가 만들어지면은 결합을 하지.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촉매작용을 해. 촉매작용을 해가지고 생성물을 만들어내. 예를 들면 포도당을 이렇게 막 쪼갠다든지, 쪼갰지? 쪼개고 난 다음에는 효소는 할 일 끝. 근데 자기가 소모된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다른 놈을 붙잡고 또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 음, 효소하고 기질하고는 들어맞는 구조가 딱 정해져 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하고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 이 효소는 기질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할 일이 끝나면 다시 이걸 하고 또 이 과정을 거치고 또 다시 하고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얘가 그 효소가 무조건 많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야. 효소가 무한정 많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얘네가 많으면 기질하고 결합하는 놈도 많겠지. 그지? 이 기질이 만약에 뭐 100개다. 그러면 이 효소가 10개다. 그러면은 10번을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당. 그런데 아밀레이즈가 만약에 50개다. 그러면은 2번만 반복해도 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양이 많을수록 이 반응 속도가 빠르긴 하다. 그런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얘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많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자, 얘가 경과 속도하고 경과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을 한번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한번 실험을 해보면 처음에는 막 증가해.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반응 속도가 그냥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일이 벌어져. 반응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어떤 반응 속도는 일정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이 반응할 놈이 많으니까 이 단계에서는 반응할 기질이 많으니까 기질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속도가 뭐 아직 다 반응한 게 아니니까 막 반응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다 만들어져 있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랄까 더 그 결합할 놈이 없는 거지. 그지? 더 결합할 놈이 없고 반응이 끝난 놈이 다시 결합하고 계속 이런 식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일정하게 그냥 유지된다 이런 거야. 시간이 지난다고 무한정 빨라지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효소가 여기는 지금 얘기가 안 나왔는데 효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효소는 아까 뭐 사실 얘기했네. 열에 약한 편이다. 왜냐면 단백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열을 주면 온도를 높여주면 그러면 반응 속도가 어떤지를 살펴봤을 때 처음에는 막 온도를 올려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면 정점을 찍고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이때가 대략 언제냐면 37도 체온 부근이야. 체온 부근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단백질이라서 37도가 넘어가면 여기 단백질이 어떻게 생기냐면 단백질이 파괴되거나 또는 변성되는데
이때 이 변성이 된다는 얘기는 파괴되면 뭐 이해되지? 파괴되면 아예 못 쓰는 거지. 근데 변성이 되면 음, 효소의 모양이 아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변성이 되면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 변성 말이야. 그러면 기질의 모양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기질이 와도 결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기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기질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들어맞지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합을 못해. 그래서 온도가 막 올라간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단백질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얘는 파괴가 되어버리는, 더 이상 반응을 못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였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봐야 되는데 여기 교재는 안 나오지 않지만 pH, 그러니까 pH 얼마나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르다. 반응 속도가 다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즈가 이런 정도 산성에서 잘 반응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트립신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정도의 산성에서 반응을 해.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상관 있는 게 펩신인데 펩신은 대략 한 이 정도 산성에서 반응을 좀 잘해. 그러니까 이게 산성, 염기성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효소하고 이제 얘기했던 걸 한번 해보자. 효소는 기본적으로 영양소의 소화, 혈액의 응고, 그 몸의 구성 성분 합성, 단백질이지 뭐, 그지? 해독,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주로. 이런데 모두 관여한다. 이런 일에 보통 이제 다 작용하고 있어. 소화는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아밀레이즈, 그다음에 혈소판도 이제 혈액의 응고와 관련 있는 게 혈소판인데 여기에도 관여하고, 몸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도 관여하고, 이런 등등해서 다양한 반응에 이 효소들이 없는 데가 없다. 예를 들면 이 과산화수소하고 상관이 있는 게 바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애인데, 카탈레이스는 얘는 일단 실험을 좀 설명해 볼까? 그 과산화수소를 양쪽에다 다 넣었어. 그리고 여기 생간 조각을 B에다가 넣고 A에다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이 생간이나 옆에 있는 것처럼 감자즙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효소가 많이 들어있거든. 생간이나 감자즙에는 효소가 들어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으니까 효소가 없고, 그러면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아무 뭐 일도 일어나지 않지.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하지만 이 생간 조직이나 그 감자즙 안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거든. 얘가 들어가면 이 과산화수소 H2O2를 얘를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해. 특히 산소로 분해하는 능력이 이 효소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간 조각이나 감자즙을 넣어주면 뽀글뽀글 이렇게 기체가 막 올라와.
기체가 올라오는데 바로 얘가 바로 뭐냐면 산소 이다. 산소니까 여기다가 불을 붙여보면 불이 이렇게 붙는 거겠지. 불을 붙여보면 불이 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실험이 다 끝난 다음에 과산화수소수를 더 넣으면 반응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반응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반응이 다시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간 조각에 있는 효소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재사용된다는 거지. 그치? 이거 분석이 여기 밑에 있어. 자, 과산화수소는 사실 독성이 좀 있거든. 우리 소독약으로 쓰이긴 하지만 독성이 있어. 이 독성 얘는 카탈레이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그 작용을 하는 효소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험관 B에서 발생한 거. 그러니까 지금 A는 아무 변화가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하지만 B에서는 기포, 즉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산소 덕분에 밝게 잘 타고, 그리고 추가로 넣었을 때 기포가 다시 발생하고 산소가 다시 발생하고. 왜냐고? 효소는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뭐 정리한 건 여기 다 있다. 효소는 재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지? 발생한 기포에는 당연히 뭐가 있고 산소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생간을 넣었다고 했는데 생간 대신에 익힌 간 조각을 넣으면 산소 기포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면 익혔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익혔으니까 변성이 일어난 거야. 그지? 단백질의 성질이 변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많은 카탈레이스가 촉매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촉매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지? 높은 온도에서는 단백질의 성질이 변하여,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성분이 변했다는 얘기는 촉매 기능을 잃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지? 우리가 이 효소는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외부에서도 작용해. 생명체 외부에서도 작용을 한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우리 고기를 재운다고 하지. 고기 구워 먹기 전에 양념구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고기를 양념에다가 재운다고 하지. 이제 이거를 하면 고기가 연해지지. 먹기 좋은 상태. 물론 고기 뭐 소스가 배가지고 맛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고기가 그 내부에 많은 섬유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연해서 먹기 좋은 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고기를 마리네이트, 이제 영어 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마리네이트, 단어가 이게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마리네이트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엄마한테 여쭤봐. 키위즙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배즙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배즙을 섞으면 고기가 좀 연해지는 게 있어.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키위나 배에 있는 효소가 이 외부에서 이 역할을 한다,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발효식품이 뭐 유명한 나라지. 된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미생물이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외부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먹으면 우리가 또 좋은 거잖아. 그거는 이 효소가 외부로 이동을 해도 작용을 한다는 거지. 요즘에 세제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다고 그래. 그래서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땀 흘리고 뭐 옷에 뭐 피가 묻는다던가 아니면 주로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기름기들 또는 단백질 성분들이 많이 붙어 있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소화제나 혈전용해제는 뭐 당연히 효소가 들어있다. 소화제는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 거잖아. 그, 그 소화를 돕는 거는 이제 펩신이나 아밀레이즈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나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먹어주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지. 혈전용해제, 그러니까 이게 피가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라고 하냐, 피떡이라고 하나, 그 딱지지려고 하면은 뭉치는 거 있잖아, 그지? 이제 이거를 녹여서 혈전 같은 게 덩치가 좀 커,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게 막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뇌혈관 같은 데는 굉장히 작으니까 이런 데 가서 얘가 딱 막혀버리면은 이게 혈액이 지나갈 수 없잖아. 그럼 이쪽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져버릴 수 있지. 그러면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혈전이 생기면은 좋지 않다고 하지. 그래서 이거를 용해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 좀 그런 역할이 좀 있어.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여기에서 이 약에 들어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좀 효소가 들어있어서 도와준다는 거지. 아무튼 이래. 자,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고 C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반응열. 반응열은 아까 뭐라고 했어? 효소와 상관이 없다. A하고 B는 둘 다 뭐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인데 A는 활성화 에너지가 크지? 왜 커? B는 좀 작은데 왜 작어? 바로 효소가 들어가서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 거지. 효소의 역할로, 이제 역할이 바로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였다. 그러니까 기억이 바로 뭐냐면 효소가 없을 때지. 효소가 없으면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좀 크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유는 효소가 있는 상태지. 이제 효소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효소가 있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 낮췄다. 그지? 자, 이 화학 반응은 그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크잖아, 생성물보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발열 반응이겠네. 그죠? 발열 반응. 반대로 흡열 반응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 자, 발열 반응이다. 맞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자기가 직접 반응하는 건 아니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는 둘이 완전 다르지. 효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니은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B하고 C는 아니라 B 자체이겠지. 그 다음에 A는 효소가 없을 때였고, C는 아까 반응열이라고 했는데 반응열은 효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자, 이게 뒤에를 가보면 다 비슷한 문제긴 한데 여기 한번 볼까? 793번을 보면 이게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지금 뭐냐면 이 그래프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이네. 이거는 초기 반응 속도. 처음에는 농도가 S1, S2, 이건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지? S1일 때의, 그러니까 농도가 크면, 이게 지금 농도가 큰 거지? 농도가 크면 반응 속도가 점점 농도가 커질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점점 커지지. 하지만 점점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뭐였다? 이제 더 이상 결합할 놈이
뭐 없어서 처음에는 반응을 막 하지만 나중에는 반응할 놈이 없어가지고 다 반응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1번 기억의 양은 S2일 때가 기억이 뭐냐면 지금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였어.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S2일 때가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좀 많은 거지. 그지? 이 오른쪽으로 하면 농도가 큰 거니까 이거는 뭐 맞는 얘기고, 활성화 에너지는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높다. 활성화 에너지는 뭐 효소가 많다고 적다고 상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아니겠다, 그지? S2 이후에는 반응 속도가 일정해지는 까닭은,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모두 다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효소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반응 속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그런 말이었어. 자,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다시 좀 더 하는 걸로 하기로 해. 자, 복습이 중요하지. 오늘 좀 내용이 좀 쉽진 않지? 그지? 오케이, 고생했어.